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 김대중 정부 때 복지 정책에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복지와 관련해서 이제 주 1차적인 대상은 그 은퇴한 노령층이잖아요. 보면 예, 과거에는 이들을 자식들이 이제 부양해 주는 그렇죠. 책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IMF 사태로 그게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러나 복지 문제를 처음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급한 불을 끄고 나서 2000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IMF 이후 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네네. 지금 미국이나 IMF 압력 때문에. 네네. 그러나 시장 경제주의로 갔을 때 이제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생산적 복지로 보완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복지 정책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생산적 복지 3대 방향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복지를 구현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 해 2000년 10월에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이제 복지는 국민의 권리고 국가의 의무다.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 때 이 4대 보험 대상자도 크게 그러면 증가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의 보완책으로서 고용보호 네네. 적용 대상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게 이제 확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이나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보완책을 만들게 되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복지정책으로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제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벽지, 이 도서 벽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2002년도부터는 이것을 전국으로 이제 확대시키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의약 분업도 그 당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병원 약국에서의 대부분 그렇죠. 약을 병원에서 약까지 타가지고 타가는 그랬죠. 시스템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것을 시행하는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이제 정부 내에서도 좀 연기하자 이렇게 나갔는데 김 대통령이 끝까지 이것을 갖다 시행을 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후반기로 오면은 이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들 많이 겪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IMF 극복 또 남북 관계 개선 등 여러 가지 이제 큰 성과를 냈었잖아요. 네네. 또 총선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도 그렇죠. 했거든요. 네네. 당연히 총선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어요. 민주당은 115석을 차지하는 데 불과한 반면 한나라당은 133석, 네. 자민련은 17석으로서 20석 교섭단체 구성에도 실패하게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김 대통령은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영남 지역 개척도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네. 예를 들어 영남 지역에 출마했던 김중곤 전 비서실장, 또 노무현 민주당 부총재, 김정길 전 정무수석 등이 모두 패배하게 되어요. 예. 그리고 또 연이어서 이 대통령의 아들들이 순환을 겪는 일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그 봉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01년 연말부터 이제 권력형 비리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최규선 게이트가 터져서 김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씨가 구속이 됩니다. 또 이승영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거기에 연루된 차남 김홍업 씨가 또 구속이 되어요. 네. 그리고 장남 김홍일 의원은 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서전에서 네. 이때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2년 봄은 잔인했다. 아들들이 비리 혐의로 문매를 맡고 있었고 네. 또 나는 내가 세운 아떼평화재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내색은 안 했지만 나는 발밑이 꺼지는 듯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명이 문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된 주요 이유는 어떤 거였죠? 예, 큰아들 김홍일 씨와 둘째 아들 김홍업 씨는 첫 번째 부인 차용혜 여사가 네네. 이제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네. 근데 차용혜 여사가 고생만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김 대통령은 차용혜 여사에 대한 미안함 네네. 이게 이제 아들들에 대한 또 미안함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그 아들들도 그 김대중 대통령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아픔들을 함께 다 겪어왔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큰아들 김홍일 씨는 1980년 김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 함께 체포돼 갖고 많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고문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는 내가 아버지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네. 감옥에서. 그리고 이때 이제 이 고문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알아가지고 파킨슨병에 걸리게 네. 되고 그래서 15년 동안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제 뼛속까지 아팠다고 그렇죠. 그러죠. 미안함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김홍합 씨 둘째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보면 국회의원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또 낙선되고요. 네. 그래서 김 대통령은 이런 아들들에 대해서 항상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식들에 대한 연민이 이제 완벽주의자 김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들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아들 문제는 임기 말 김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과 자존심을 사정없이 무너뜨려 버렸죠. 네. 그리고 단순히 김 대통령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또 그를 좋아했던 지지자들에게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저희들이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햇볕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1960년대 국회의원 시절에 네.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네. 또 이제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네. 출마하잖아요. 그때 이제 4대국 안전보장론을 주장을 하죠. 네. 미국, 중국, 일본, 소련 등 주변 4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네. 가운데 우리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랫동안 고민과 숙고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취임 후 그가 이제 내세운 통일의 방향성 이게 네.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DJ는 첫째는 어떤 무력 도발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둘째, 우리는 또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 네. 셋째,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3원칙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임 직후인 4월 말에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는데 네. 기업인들이 규제를 없이 북한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혹은 임대 방식으로 북한에 들여보내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인들이 자체 판단으로 대북 경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첫 번째 성과가 바로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문. 그게 굉장히 또 큰 이벤트로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1998년 6월 16일 날 정주영 회장이 트럭 50대 소대 500마리를 싣고 이제 네. 휴전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문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효과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1차 소대가 6월 달이고 네네. 2차 소대가 10월이고 그리고 한 달 후인 1998년 11월 18일 날 네.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포함해서 826명이 이제 첫 번째 관광선을 타고 네. 동해안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날 이제 두 번째 관광선이 출발하는데 이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서울에 왔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호텔에서 TV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호화 유람선이 600명 관광객을 태우고 가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보게 되었다. 매우 신기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 말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강경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햇볕 정책을 지지하게 되고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위기의식을 이렇게 투자를 꺼리는 이 기업가들 투자도 이들이 이제 활성화됐겠네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겁니다.